안녕하세요. 성장과 기쁨을 함께하는 여왕개미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지은 작가 시오야 노부오는 1902년생으로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1926년 도쿄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50년 동안 도쿄 시부야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한 의학 박사입니다. 정심조식법과 강한 상념을 하면서 매일 골프 연습을 하여 65세 때 싱글 플레이어가 되었고 그 당시 일본 챔피언인 프로골퍼와 대결하여 승리한 일도 있습니다. 87세 때 첫 에이지 슈트를 달성하고 이후 92세, 94세 때 잇따라 성공하여 세계 최고령 에이지 슈터 칭호를 받았습니다. 에이지 슈트는 골프 경기에서 한 라운드를 자신의 나이와 같거나 나이보다 적은 스코어로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100세의 고령에도 일본 전역을 돌며 열정적으로 정심조식법과 건강법에 대한 강의를 할 정도로 건강하였습니다. 2008년 106세의 일기로 타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부러워하는 나의 건강함은 사실 환갑을 지나면서 얻은 것입니다. 태어날 때의 나는 대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병을 달고 살았으며 그것을 당시의 복식호흡법을 사용해보며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업 의사 시절에 결핵에 걸리기도 하고 봉박염을 앓아 생사의 갈림길에 헤매기도 하는 등 병은 늘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순의 나이에 지금의 정심조식법을 완성시켜 그것을 매일 실천하면서부터 나는 병을 모르는 늙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왕성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이전보다 더 젊어진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 일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내가 살고 있는 맨션 옥상에서 1시간 정도 골프 연습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까운 코스를 돌고 있습니다. 이 습관은 올해까지도 거의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실력은 젊었을 때가 오히려 서툴러서 내가 싱글 플레이어에 낀 것 역시도 예순을 넘은 뒤였습니다. 60세 때의 핸디는 13으로 말하자면 에버리지가 좋은 골프 축에 들었습니다. 나는 이때부터 싱글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이론 연구와 연습을 거듭하는 한편 정심조식법을 실천하고 강한 상념을 발함으로써 65세 때 드디어 핸디 10을 깨고 싱글 플레이어가 되었고 77세인 희수의 해까지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챔피언인 프로골퍼와 대결하여 아마추어인 내가 승리한 일도 있습니다. 골프 세계에서는 환갑을 넘어서 싱글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을 벗어난 보기 드문 일로서 아마 일본에서는 내가 유일할 겁니다. 아니, 골프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육체 기능이 모두 쇠퇴해 가고 있는 노령기에 접어들어 운동 능력을 이전보다 향상시킨 사람 또한 나 이외에는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유언으로 공개한 기적의 정심조식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암세포를 억제하고 치매를 예방한다. 정심조식법은 뇌세포를 비롯한 온몸의 세포 기능, 저항력, 면역력, 수면과 같은 모든 세포의 기능을 활발히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죽음에 이르는 질병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암의 예방 치료에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암이란 간단히 말하면 세포의 변이에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암세포라는 이 불량 세포가 무질서하게 늘어나 정상적인 세포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것은 나쁜 세포 집단을 구축하는 것과 같아서 암세포의 나쁜 능력이 정상적인 세포의 면역 기능을 능가하는 데서 오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 이상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포의 건강 그리고 면역력과 기능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산소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조식법에 의해 계속해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여 온몸에 골고루 공급해주면 체세포는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라 불리는 불량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게 되며 가령 암세포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세포의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 마음의 작용과 암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의사도 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며 좋은 상념을 하는 등의 심리적인 요인이 몸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암의 예방과 극복에 공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치매에 걸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치매의 원인으로는 뇌혈관 장애가 8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뇌혈관 장애란 뇌혈관의 동맥경화로 인해 뇌세포 전체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뇌세포의 이상과 기능 저하, 산소 부족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고산병의 증상이 특히 두통이나 사고 장애와 같은 뇌의 이상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산소가 부족한 경우 제일 먼저 뇌세포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뇌의 건강은 산소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뇌세포에 항상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저항력을 높이고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뇌세포가 줄어드는 속도와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성적인 산소 부족으로 30%만 발휘되고 있는 뇌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신조식법의 실천으로 치매의 90%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조식법에 의해 산소를 체내에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심각한 치매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물론 어렵겠지요. 그러나 노화 속도를 크게 늦춤으로써 멍청해지지 않는 뇌를 갖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나처럼 60살이 넘어서 오히려 뇌세포가 회복되고 기억력과 사고 능력마저 젊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조식법은 노화 예방뿐만 아니라 치매를 모르는 건강한 노인이 되는데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예외 없이 모두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성장함에 따라 인간은 이 복식호흡을 잊어버린 채 코나 입으로만 때로는 어깨로 숨을 쉬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초기 단계에서의 호흡법이 복식호흡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갓난아기는 산소를 몸속 깊이 빨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알고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인간이 후천적으로 학습하고 획득하는 지식과 정보, 사고 능력이 부족한 시기에 가장 알기 쉬운 형태로 생명의 원리와 건강함을 표현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정신조식법은 정심과 조식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심은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밝고 긍정적으로 살며 마음의 건강을 얻기 위한 정신면에서의 마음가짐과 수양법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속 부분입니다. 조식은 내 방식으로 만든 복식 호흡법으로 산소를 몸속 깊숙이까지 흡입함으로써 육체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겉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건전한 몸과 마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일과 소망을 자유자재로 이루어주는 힘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복식호흡을 시험하고 실천해왔는데 60살 때 완성한 것이 이 형태입니다. 정심조식법은 단순한 복식호흡이 아니라 우주 무한력을 끌어모아 집중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으로 이끌고 동시에 상념과 염원을 실현시키는 세련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정심. 정심조식법에서는 호흡법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정신을 중시하는, 특히 평상시에 지녀야 할 마음가짐으로써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정신을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밖에도 많지만 이 세 가지가 인생을 밝고 즐겁게, 또한 자신이 뜻한 바를 자유자재로 이루며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 조식. 일본에서는 예부터 다양한 호흡법이 전해져 왔는데 그것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실천 연구해 본 결과 그 장점만을 모아서 거의 완전한 호흡법으로 완성시킨 것이 이 복식 호흡법입니다. 따라서 이 조식법만 실행해도 건강해져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키포인트는 계속해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식법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간단히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자세. 척추를 똑바로 펴고 앉는다. 척추를 똑바로 유지함으로써 공기가 폐 밑바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차렷 자세로 부자연스러울 만큼 똑바로 펼 필요는 없습니다. 척추란 것은 완만하게 굽어 있는 것이 정상인 형태인데 그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하면서 턱을 약간 당긴다는 생각으로 어깨를 펴듯이 하면 좋겠지요. 주의해야 할 것은 자세가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척추는 절구 모양의 뼈 33개가 이어져 있는데 이것을 부자연스럽게 구부리다가 어긋나기라도 하면 신경을 압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앉는 방법. 정좌하든 의자에 앉든 책상 다리로 앉든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은 의자에 걸터 앉아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반신은 똑바르게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하반신의 자세는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다만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거나 혹은 양 팔꿈치를 팔걸이에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책상 다리로 앉을 때는 방석을 반으로 접어 엉덩이 밑에 깔아도 좋습니다. 한편 질환이 있거나 몸이 약한 사람은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해도 됩니다. 이때 양손은 몸 양옆에 놓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바닥에 붙이듯이 합니다. 방울도장 만드는 법. 양쪽 손바닥으로 둥근 구슬이나 고무공을 감싸듯이 살짝 맞잡습니다. 나는 이것을 방울도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오른쪽 손을 왼쪽으로 가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교차시키듯이 포개고 각각의 네 손가락도 가지런히 감싸듯 포갭니다. 마치 주먹밥을 만들 때 양손으로 가볍게 쥐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만들 때는 겨드랑이를 붙이고 팔꿈치를 직각으로 굽힌 다음 양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합장하는 손바닥을 붙여 모으는 형태에서 서로 마찰지키듯이 오른손을 자기 앞쪽으로 90도 비틀어서 손바닥 안쪽을 부풀리듯 둥글게 해도 이 방울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울도장은 하늘의 뜻,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입니다. 말하자면 우주 무한력을 체내에 끌어모을 때의 추진 현상 혹은 추진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방울도장을 만든 손에는 치유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몸 안에 안 좋은 곳이 있는 사람은 그 손을 갖다 댐으로써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방울도장을 만들고 있는 손가락에 차례로 힘을 줌으로써 호흡 횟수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호흡을 몇 번까지 했는지 세던 중 자주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위한 대처법으로 이 요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식법, 호흡법이죠. 호흡법은 흡식, 충식, 토식, 소식, 정식의 순서로 행합니다. 첫 번째, 흡식. 숨을 들이마신다.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쉽니다. 아랫배의 단전에 들숨을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빨아들여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단전이란 같은 배꼽 아래라도 몸의 표면부가 아니라 더 안쪽, 즉 몸 정중앙을 가리킵니다. 배의 횡단면에 밧전자를 그렸다고 상상하고 그 중심에 해당하는 공간을 의식하며 힘껏 공기를 밀어 넣듯이 합니다. 반드시 단전에 공기를 밀어 넣듯이 강하게 의식하며 실행해 주십시오. 두 번째, 충식.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준다. 폐 밑바닥까지 숨이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횡격막이 쑥 내려갑니다. 이때 단전에 힘을 모은 채 숨을 멈춥니다. 처음에는 아랫배에 공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단전으로 밀어넣는 2단계의 동작이 필요한데 익숙해지면 이것이 1년의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즉 몸의 중심으로 직접 공기를 들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항문을 꽉 조여야 하는데 그럼으로써 복압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며 장 둘레의 혈관에서 많은 양의 피가 밀려나와 온몸의 혈행이 좋아집니다. 펌프와 같은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충식 단계에서 항문을 조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치질을 악화시키는 예도 있으니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을 멈추는 시간은 수초에서 10초 정도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을 정도로 각자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토식. 숨을 토해낸다. 코에서 조용히 숨을 토해냅니다. 천천히 배의 힘을 빼면서 배를 들이밀고 충분히 숨을 토해냅니다. 네 번째, 소식. 보통의 숨. 보통의 호흡을 한 번만 행합니다. 이상 흡식, 충식, 토식까지를 한 세트로 하여 이것을 25회 반복합니다. 노인이나 질환 때문에 한 번에 25회씩 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아침, 낮, 저녁 등 몇 차례로 나누어 해도 상관없습니다. 합쳐서 25회가 되면 괜찮습니다. 한 번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과는 가장 크지만 나누어서 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행 시간은 20분 정도로 25회를 약 20분에 걸쳐 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루에 20분 정도는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중요하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안정되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식. 조용히 보통 호흡을 하는 것이 정식입니다. 25회의 호흡이 끝나면 단전에 가볍게 힘을 둔 채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보통의 호흡을 10회 합니다. 이 시간은 자신의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앉아 있어도 좋고 병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이 나았다고 상념해도 좋습니다. 또한 자기 나름의 상념 주제, 우주와 한 몸이 되었다, 급한 성격이 고쳐졌다 등 만들어서 그것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특별히 상념을 바라지 않고 무념무상의 경지를 목표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권하는 것은 이때 대단언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념과 내관. 상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식의 달성하고 싶은 소망이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조식의 동작에 맞추어 상념을 발해도 좋습니다. 그 생각의 힘이 우주 무한력의 가호를 받아
소망을 달성시킬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흡식을 하는 동안 우주의 무한한 힘이 단전에 모아졌다. 그래서 온몸에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다. 충식을 하는 동안 자신의 소망을 완료형으로 상념합니다. 즉, 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낫고 싶다 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병은 나았다, 온몸이 건강해졌다고 염원하며 단정적으로 생각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토식을 하는 동안 체내의 노폐물이 빠져나가 온몸이 깨끗해졌다, 젊어졌다고 염원합니다. 이렇게 흡식, 충식, 토식의 염원을 5회 정도 되풀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망이나 낫고 싶은 병이 여러 가지 있는 사람은 각각 그에 대해서 몇 번씩 상념하여 그 합계가 25회가 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병이 5가지라면 하나에 5회씩 상념하면 되겠지요. 물론 하나의 소망을 25회 되풀이해도 됩니다. 내관. 내관이란 말의 본래 의미는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 정신의 움직임, 영혼의 존재 방식을 고요히 되돌아보며 관찰하는 것입니다. 정심조식법에서 말하는 내관은 상념의 내용을 이미지로 상상하고 소망이 달성되어 완료된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념이 바깥을 향해 바래지는 문자적인 생각이라면 이 내관은 자신의 안쪽을 향해 떠올리는 회화적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상념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내관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불 속에서 푹 숙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라면 깨끗이 나아서 거리를 활기차게 걷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5번째, 대단원. 흡식, 충식, 토식, 소식의 한 세트가 25회 끝나고 정식에 들어갔을 때 대단원을 염원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말입니다. 예로부터 말에는 혼이 머물러 있다고 해서 언혼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단원은 바로 말의 영혼이 응축된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한 힘이 엉키고 엉켜 진정한 대화합의 세상이 열렸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대단원입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단원의 내용을 만들어도 됩니다. 이 말이 호흡 5단계 중 정식을 행할 때 호흡과 관계없이 10회 강하게 염원합니다. 이때 대화합의 세상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내관하듯이 상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화합이란 하늘, 땅, 인간 모든 것이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천재지변도 없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 이것을 또렷이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이 세계에 큰 조화를 가져오기 위한 작지만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대단원은 정심조식법에서 호흡의 마지막 단계인 정식 때 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언제 어디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취침 전 또는 전차 안에서 길을 걷고 있을 때라도 기회를 찾아내어 대단원을 마음속에서 외치면 좋겠지요. 좋은 생각이란 다시 말해 좋은 파동입니다. 좋은 생각과 올바른 정신을 지닌 사람들이 세계를 되살리고 대화합의 세상을 만듭니다. 이 책을 읽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늘어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상 여왕개미였습니다.